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도 발병해서 지금까지 14년째 자연치유, 현대의학 보조받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름에 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네요. 열흘 만에 열흘 넘었는데 이 영상이 안 올라오면은 이 사람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몇 달씩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됐나 궁금해지고 이런단 말이죠. 저는 뭐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이제 유튜브로만 보다가 여기 영상을 실물을 딱 보면 왜 사진보다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이러더라고요. 한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며칠 전에 화요일 날이네. 화요일 날 우리 요 앞에 이제 자단계 푸른숲 올라가는 그 계곡이 저도 한 3년 만에 그 위로 쭉 올라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맨발걷기 회원들 모시고 한번 이런 트레킹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평 맨발걷기 지혜 방에 이제 잠깐 올렸어요. 그랬더만은 금세 뭐 사람들이 차고 또 그래가지고 많은 인원을 못하고 20청 저 포함해 26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올라갔는데 이제 뭐 일부는 이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서 계곡에서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는데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예전에 어릴 적에 왜 계곡 탐방하는 그런 기분으로 올라갔죠. 나이 50, 60 돼 가지고 그런 걸 경험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막 이러지만은 나중에 되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막 뿌듯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사고 없이 쭉 한번 돌았는데 막 계곡에 물 속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 영상을 하나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 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이라는 것은 약간의 긴장 상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늘 우리가 평온한 길을 가고 이러다 보면은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판단해보고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실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론적인 거 이런 것보다는 실경험.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 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들, 그것이 몸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늘 항상 제가 마음의 준비, 마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 몸은 마음에 정리가 돼야지만이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세상 깨닫고 저는 그 이치를 알면서 이제 자연 치유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 재발 없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평방에 늘 유스타트 스트레칭이라고 이렇게 치면 나와요. 박학한 TV에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올렸던 동영상이 있어요. 이 스트레칭 22개 동작에 대해서 이제 매일 저는 이제 이 자연치유를 시작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에 거의 한 20분 정도를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 규칙은 이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왜 제가 이 스트레칭을 하게 됐나 하면은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세미나에 가가지고 처음에 운동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스트레칭이 그거 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비틀고 뭐 이러는데 그게 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되면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차피 거기 갔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자 해가지고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여기에 몇십 년 동안
늘 한 이런 바위가 하나 누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이제 한 며칠을 딱 하니까 어느 날 이 바위와 내 몸이 분리된다는 느낌이 들대. 한 3, 4일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에 5, 6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뭐 이제 막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면서 이게 뭔가 내가 몸이 이상해진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 이후에 계속 하니까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어디 결리고 아프고 이런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했죠. 꾸준히. 처음에는 자세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자세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랬는데, 그냥, 이거는 처음에 내가 몸이 그만큼 굳어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 0.1mm씩 나는 좋아진다.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그 자세를 잘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이게 꺾이지 않, 이렇게 하면 요까지 오는 거예요, 요까지. 처음에 요렇게 했다가 그 다음 날 되면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막 한 달, 2달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세가 쫙 잡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세를 빨리 멋있게 잡으려고 너무 세게 하면은 이게 터져버려 이게. 이 실핏줄들이 모세혈관들이 터져요. 그럼 멍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제 염증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하다 보면 자리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칭이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를 하고 몸의 순환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암의 원인이라든지 모든 질병이라는 게 순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가 이제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좋은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영양 아닙니까? 우리 피. 좋은 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또 좋은 산소를 마셔야 되는 거죠. 산소를 많이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산에 가면은 이 심호흡을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이 숨을 들락날락 하면 이거는 쉬어지지가 않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저는 늘 가면은 가슴을 쫙 늘고 배를 쫙, 배를 복식호흡이라 해요. 배를 쭉 늘렸다가 내뱉고 이런 것을 거의 뭐 산이든 뭐 아침 밥 먹고 거의 30분,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산에 갈 때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피와 거기에 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 그거 작용해서 산소가 탁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혈관을 통해 가지고 쭉 가야 돼. 세포까지. 그 세포까지 가는 간이 혈관과 모세혈관 지나서 이제 세포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통로가 여러분들한테 막혀 있는 거야, 우리 몸에. 그 통로를 뚫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호수에 찌끄러기가 많이 있으면은 비틀고 뭐 해가지고 털어 놓으면은 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심장 박동이 세지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팍팍팍팍 밀어준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심장 박동과 땀을 흘려야지만 심장이 박동이 되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땀이 나온다. 땀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순환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칭을 하는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고 명상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의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 그러고 나서 이제 맛있는 밥을 먹는 거지. 먹으면은 이제 건강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이제 복식호흡을 하면서 그 만들어있던 그것이 이제 소장, 대장에서 흡수되면서, 피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쫙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맨발 소풍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제 가평방에 와서 이제 스트레칭 그거를 몸이 막 여기가 막 무겁다 그래. 그래서 내가, 저한테 쏙눈생 치고,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따라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늘 항상 제가 이제 아침 명상하는 거 하고, 이제 동영상을 내가 가평방에 매일 올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이분이 그걸 따라 했는 거 봐. 어저께 이제 요 계곡 트레킹 왔는데 산책을 이제 자단기 분습을 먼저 오전에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 그걸 한 2주 정도를 따라 했는데
여기에 30년 여기 어깨 누르고 막 그 여기가 아파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도 안 낫고 이랬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그렇듯이 그리고 또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넘었나 또 지방에 여기 이제 우리 캠프 다녀가신 분이 어느 이제 요양시설에서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 그 스트레칭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보내달라 그래요. 이제 그게 또 어디 있었는지 본인은 직접 하고 계시는 그거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걸 다시 또 어떤 이제 이게 있거든요. 이상구 박사님 그 있을 때에 저 그림 그런 걸 보내달라 그래 다시 보내주리고 이랬는데 이 스트레칭 진짜 운동하는데 스트레칭이 엄청 도움 됩니다. 이거 해봐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정말 스트레칭만 이거 잘해도 사실 운동의 50%는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뭐냐면은 근력 운동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곡 트레킹 할 때나 등산할 때나 산이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는 제일 운동을 잘하면서 효과를 내면서 활발하게 사는가, 오래 사는가, 그걸 이제 저는 연구만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편안한 길을 가는 거는 운동,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이런 운동, 막 몇 시간씩 나 10,000보 채웠어, 20,000보 채웠어, 이런 사람과 단 1시간을 하더라도 땀을 흘리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누가 더 오래 사느냐? 땀을 흘리고 했던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잘 건강을 유지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향을 선택을 했는 거고, 그래서 계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등산 같은 거, 맨발 걷기도 여기 가평 같은 경우에 청룡사라고 여기에 이제 우리 당근에 모임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회원이 100 몇십 명 돼요. 거기 산이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난번에 다녀왔던 운곡 솔바람길처럼 한 바퀴 돌면은 땀이 살짝 나요. 그리고 완만하게 제가 막 암벽 등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맨발 걷기를 하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가슴에 좀 숨이 좀 차고 그래야지 획획거려야지 이게 혈관에 있던 이 피들을 밀어준단 말이죠. 이게 심장 박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내 세포들이 늘 편안하게 있으면요, 면역력이 높이 하지 않아. 약간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한 30%, 40%의 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지 세포들도 긴장을 하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무엇으로 이제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혈액검사를 해보면은 금방 알아요. 혈액검사는 뭐냐면은 동네 의원에 가요. 의원에 가면은 백혈구라는 게 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백혈구. 우리가 백혈구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네 병원에 가면은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 들어봤죠.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영기구, 또 호상구.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이 뒤에 3가지, 호영기구, 단핵구, 요 3가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한 10% 정도 돼. 토탈. 근데 위에 호중구와 림프구가 있어요. 이 호중구와 림프구 비율이 6대3이 돼야 돼. 6대3. 그러니까 60, 65, 55에서 60, 65. 그러니까 6, 그리고 이제 림프구는 30에서 아래 위로 5%. 요 사이에 딱 들어있으면은, 이 수치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게 면역력이 높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운동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딱 혈액검사 있는 거하고 딱 매치해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 NK 활성도 검사한다고 막 여러분들 돈 쓰고 막 5만원, 10만원씩 주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호중구, 림프구 비율, 백혈구 비율만 쫙 하면은 건강보험 다 돼, 그거. 그러면은 내가 면역력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서 기본 척도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제가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저도 과학적으로 다 검증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가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운동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운동량. 내가 잘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사실은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요. 예전에 제가 운동이 좋다라는 이런 거 하고 또 막 이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운동을 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해 운동을 해야지 산다 하면 의지를 가지고 막 했는데 하루에 3만 보, 4만 보 했는데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해. 근데 몸은 피곤한 거야. 이 내 몸 자체는. 나는 피곤함을 못 느껴.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또 막 종양 수치도 올라가고 암도 올라가더라 이거죠. 물론 거기에 또 욕심이 많이 썰려 있었고 깔려 있었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도 마음적으로 흔들렸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활동량을 확 50% 줄이니까 또 이제 이게 종양 수치도 내려오고 이제 호중구 림프군도 그래서 암도 조금씩 줄어들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저녁에 잠을 자가지고 9시, 10시쯤에 잠을 자. 근데 잠깐 잤는 것 같은데 3시, 4시야. 이러면은요, 이게 적당한 운동이야. 근데 예를 들어 잠을 잘라 그러는데 잠이 잘 안 들어. 생각이 깊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몸이 피곤해가 중간중간에 깨. 그래서 막 1시간 잤는데 막 몇 시간 잤는 것 같은데 1시간 자고 또 깨고 또 막 몸이 뒤척거리고. 이거는 이제 운동량이 많거나 적은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오히려 운동을 했던 것들이 악영향으로 돌아온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운동의 양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리지 않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되지가 않아. 땀이 해고 또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다 태워버리고 또 그리고 약간의 공복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배고픔을 느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방, 뱃속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을 태워주거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땀을 안 흘리고 계속 하니까 허리만 아프지. 몇만 보씩 나는 걸었다. 매일 뭐 10,000보씩 걷는다고 해가지고 해봐야 그 허리만 아프지. 별로 뭐 전혀 도움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노력에 비해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해자. 근력 운동을 해줘야지만 거기에 근육이 생겨야지만 이 모든 뼈대를 유지를 시켜주고 또 혈관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산소도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잘 태워지고 또 그것이 배출이 되고 산소도 세포까지 들어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와 영양해서 태워지면서 또 이게 활성산소가 빠져나가야 돼. 활성산소가 빠져나가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도 맨발 걷기란 말이죠. 그런 이런 관계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이번 19일 날 5대산 전나무숲길 맨발 소풍 갑니다. 거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해드릴게요. 오시면은 감사합니다.